자, 친구들 안녕. 어떻게 점심 맛있게 먹었어? 쌤은 아까 제육덮밥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마늘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약간 조금 텁텁하면서도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더라고. 자, 이럴 때일수록 구강청결 더 신경 써야 되거든. 그럴 때 각을 할 때 오히려 입이 더 텁텁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이게 맞나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오늘 그 고민 해결해 줄게. 시작해볼까? 자, 짜잔!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가글 제품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또 3대장을 쌤이 한번 준비해봤어. 자, 소개하기 전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 쌤, 테라브레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훨씬 비싼데 비싼 만큼 성능 차이도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사실 이렇게 가글하는 제품들을 매일 쓴단 말이야. 자주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더 중요시 생각하고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궁금할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가격표 딱 정리했거든. 첫 번째는 이 테라브레스 제품으로 가격대가 조금 높은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는 리스테린, 그리고 세 번째가 가글인 순으로 딱딱딱 가격이 이렇게 선별이 됐어. 그런데 이런 가격 차이에 비해서 테라브레스와 그다음에 가글이 또 리스테린과 차이가 많이 있냐? 또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성분을 위주로 고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한번 쌤이 테라브레스 한번 들으면서 뒤에 쭉쭉 볼게. 뒤에 이것저것 많이 있어. 그런데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하자. 자, 첫 번째는 여기 써 있어. 염화세틸피리닌륨. 이게 뭐냐면은 약간 충치 제거와 입냄새 제거로 조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글하는 제품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플루오라 나트륨. 이름이 어렵지? 근데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불소 많이 했어. 우리 옛날 세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그 이외에 다른 성분들도 굉장히 막 딱딱딱딱 있는데 그냥 구강청결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가글인도 한번 뒤에 한번 봐볼게. 가글인도 뒤에 쭉 보니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불소 성분이라고 했던 플로르와 나트륨이 똑같이 있고, 그리고 충치 제거와 입냄새 제거에 필요하다고 했던 성분이 하나 있었잖아. 근데 그게 셀틸피리늄 염화 수화물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냐?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성분이 똑같이 들어갔다 보니까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다 이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테린인데 쌤이 리스테린 정말 오랫동안 썼었거든. 근데 이것도 한번 뒤에 한번 봐볼게. 유칼립톨, 레보멘톨, 그리고 살리신살 멘톨, 그리고 티몰 등 아까랑 다르게 오일 에센스야. 그런데 똑같이 구강청결 그리고 입냄새 제거에 그런 효능들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만 말하면은 쌤 다 똑같다고 하면 너무나 좀 아쉬워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세분화식해서 테라브레스 그리고 가글인 같은 경우에는 치태 제거, 충치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리스테린은 치석 예방, 염증 완화, 그리고 구취 제거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테라브레스 얘기하다가 또 한 친구가 테라브레스를 좀 쓰고 있나 봐. 쌤, 테라브레스 해외 직구라 국내 판매 성분이 다르다는데 정말인가요? 진짠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 이 테라브레스는 미국에서 인기가 있던 제품인데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 요즘은 조금 시대가 좋아졌는지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근처 마트 이런 등에서도 이 테라브레스를 구매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성분이 해외 제품에는 들어있어. 그래서 대체하는 성분이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지? 염화세틸피리닌륨으로 대체가 됐다는 거야. 이 성분이 있냐 없냐로 다르다라고 말해줄게. 자, 결국은 쌤이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염화세틸피리닌륨이 테라브레스도 들어가고 가글인도 들어가잖아. 쌤은 그렇게 생각해. 쌤도 소비자다 보니까 가글인 주성분이랑 동일한데 굳이 비싼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 자, 댓글이 하나 있어서 쌤이 한번 읽어볼게. 쌤, 저는 가글만 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가글 하면은 입이 화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봤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알코올 때문인데, 알코올이 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우리 음식물 먹고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입 사이에 기름기, 지방이 많이 껴있거든. 그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수분까지 같이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구강청결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고, 특히 입에 물면은 막 1, 2분, 5분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입에 어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야. 이 수분과 유분 밸런스 붕괴가, 즉
굉장히 건조해진 상태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입안에 균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 근데 문제는 좋은 균, 나쁜 균 모두 없애다 보니까 구강 청결이 안 된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우리 적당히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입안에 그 화한 느낌, 약간 알싸한 느낌이 싫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가볍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그린이나 리스테린도 무알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좀 재미난 댓글이 있어서 쌤이 한번 읽고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 가글을 하고 나서 음주 측정하면 걸리나요?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이야. 구강청결제가 알코올 함유가 8에서 22% 정도 좀 함유가 돼 있는데 소주 한 병 정도 수치야. 어때? 소주 한 병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친구들? 실제로 가그린 제품 뒤에 보면은 이런 유의사항이 있어. 이게 알코올이 함유가 돼 있다 보니까 음주 측정에 좀 영향이 있다. 음주 측정 전에 좀 가글 하지 말라라는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가글을 한 다음에 바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 측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야.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우리 친구들 다 입냄새 나나 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쌤, 양치질 대신에 구강 청결제만 써도 괜찮나요? 야, 이거는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자, 결론은 안 된다. X다라고 쌤이 말해줄게. 왜냐면은 이 가글은 이제 액상, 우물우물 거리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플라그나 이물질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까지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칫솔이 어때? 솔 나오잖아. 그걸로 닦아줘야만 물리적으로 플러그나 음식물을 세척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칫솔질을 잊지 말고 꼭 하라는 거야. 가글은 보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치 후에 또는 평상시에 구강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점은 분리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안 돼. 가글만 하지 마. 오늘 인기가 좋아. 댓글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가글은 그럼 양치 전, 후 중에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 자, 생각해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관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치약에 있는 성분과 그리고 아까 가글 제품이 있던 염화세틸피리닌륨이 있었지 그 제품이 만나면은 어떻게 치아 착색까지 일으킨대. 양치한 다음에 30분 정도 텀을 둔 다음에 가글하는 걸 좀 추천할게. 특히 이제 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 건강해야 돼 그러면서 불소 성분이 있는 치약을 많이 사놓는데 자, 그 불소 성분이 양치를 하고 다 남아있어서 아이고 영차 일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가글이 들어와. 그게 알코올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가글이 딱 들어와서 다 뱉어버리면은 불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너무 아까워. 자, 그래서 기왕이면은 알코올이 있는 제품이든 없는 제품이든 30분 정도 텀을 둔 다음에 하라고 쌤이 알려줄게. 자,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 아침, 저녁 한 2번 정도가 조금 권장할 사항이긴 해. 그런데 쌤처럼 좀 텁텁함을 많이 느끼거나 좀 여러 사람 만나거나 찝찝하다 그러면 점심 후에도 해도 되니까 2번에서 3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발 좀 오래 하지 좀 마. 오늘 강의 다른 걸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30초. 돼지 꼬리 2개, 별 한 3개는 치면 좋겠어. 가글을 너무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야. 30초 정도만 입에 오물오물 문 다음에 뱉으라는 거야. 오래 하지 마. 또 하나 댓글이 있어서 쌤이 한번 바로 봐볼게. 쌤, 가글 후에 물로 헹궈도 되나요? 이거는 쌤이 정답을 반반이라고 할게. 50점. 50%. 왜냐면은 쌤이 치과 갈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었어. 가글을 한 다음에 물로 한번 헹구세요. 쌤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는 알코올이 있는 가글이다 보니까 입에 너무 그 가글 성분이 오래 있다 보면 어때? 오히려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런데 요즘 제품들은 알코올이 없는 성분들 많이 있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친구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 요즘 환절기 그리고 가을 겨울철 되다 보니까 목이 막 따끔따끔 건조해서 가글할 때 목구멍까지 가글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먼저 안 된다고 할게. 이게 뭐냐면 아까 알코올 성분도 있고 그런 성분 자체가 조금 더 치아, 즉 구강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점막이 약한 목 쪽까지 가다 보면은 약간 자극적이고 아픔을 호소할 수 있단 말이야. 목을 가글하는 거는 약국에 따로 팔기 때문에 치아용 가글과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어. 쌤이 식단 짜줄게. 자, 그렇지. 쌤이 이 질문 나오길 바랬어.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 입냄새 제거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나요? 이거는 구강 건강이 좋아지는 음식으로 쌤이
약간 돌려서 답변해줄게. 자, 첫 번째를 보면은 먼저 물을 많이 마셔야겠지. 우리가 입이 건조해지는 게 구강청결, 즉 입냄새 원인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물 이외에도 음식으로 치자면은 채소, 과일, 특히나 이 갈아있는 주스 같은 농축의 그런 게 아니고 과일 그대로, 채소 그대로 먹으면 안에 뭐가 있어? 배웠잖아.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입안에 있는 플라그나 이물질 그리고 음식물을 같이 긁으면서 내려가. 즉 천연 칫솔이라는 거야. 특히나 이 비타민C 함유가 많고 살균 작용을 하는 레몬이 같이 또 들어오면은 부담되지 않게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쌤이 알려줄게. 그런데 말이다, 과일 좋다고 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치아 손상 일으킬 만한 딱딱한 것들, 수분이 많은데 그게 거의 다 설탕 처리로 된 것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아 안 좋아? 딱 봐도 안 좋잖아. 자, 그런 음식은 약간 기피를 해야 우리 치아 건강 그리고 구강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줄게.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쌤 저는 그런 음식이 좀 먹기 어려워요. 물도 많이 마시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운전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는 무설탕 껌 있지, 뭐 자일리톨 같은 그런 껌 저작 작용을 하면서 플라그나 음식물을 이 사이에서 좀 떨쳐내는, 그렇게 작용하는 거 좋은 방법으로 안내해줄게. 이 질문은 약간 쌤이 약간 좀 결이 달라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 역류성 식도염 생긴 이후부터 입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이거는 이 구강 청결, 그러니까 구강 건강과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치아 건강 관리를 잘해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던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이거는 음식도 중요해. 가공식품이라던가 뭐 특히 술, 담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신 음식을 줄여서 위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어. 계란이나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서 조금 든든하게 채워주고 자극을 주지 마. 그런데 이 문제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거 염증 생긴 거잖아. 위 식도, 역류성 식도염.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위 상태가, 특히 위벽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평소에 식습관 건강 관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좀 좋다고 생각하는 딱 그 상식적인 음식들 있지? 그런 거 많이 먹으라는 거야. 자, 친구들 오늘 어땠어? 구강 건강 그리고 입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 얘기 같지?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댓글도 많이 달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구강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면 쌤이 다음 강의에 또 자세히 한번 알려줄게. 자, 지금까지 1타 강사 손쌤이었어. 다음에 봐.